그로부터 2달 정도 지난 어느 날, 우리 학교는 건물이 총 5개가 있었는데 본관 뒤쪽에 소규모 야외 공연장이 있었어. 매점에 가려면 그 공연장을 따라서 작은 언덕을 빙 둘러서 가야 했는데 하루는 야자를 하다가 쉬는 시간에 배가 너무 고파서 친구들과 내기를 했지.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매점에 다녀오기로 했는데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한 명을 더 뽑았어. 그렇게 뽑힌 사람은 나랑 친구 A였고 우리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매점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 그런데 길을 걷다가 소공연장을 지나갈 때 공연장 벤치 중간쯤에 누군가 앉아있는 게 보였어. 주변이 어두워서 얼굴의 생김새나 표정은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누군가 단발머리를 하고 단정한 동복 자켓을 입고 앉아있는 거지. 벤치는 학생들이 가끔 수다를 떨거나 잠시 멍 때릴 때 앉아있곤 하는 장소라 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곳을 지나쳤어. 잠시 후 매점에 도착해서 A랑 간식을 고르다가 내가 친구에게 문득 우리 벌써 동복 입어도 되냐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A가 아직은 춘추복 기간이라 안 될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고, 우리 아까 소공연장 지나올 때 누가 동복 자켓을 입고 앉아있었다고 했더니 A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장난치지 말라고 내 어깨를 툭 치는 거야. A도 오면서 그곳을 슬쩍 봤는데 분명히 아무도 없었다고 했던 거지. 나는 A에게 단발머리 여자애 하나가 앉아있는 것을 똑똑히 봤다면서 너야말로 장난치지 말라고 우겼고, 상황이 그렇게 되니 뭔가 묘한 느낌이 들어서 서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우리가 지나온 그 경로에서는 소공연장 벤치가 무조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거든. 나와 A가 그 길을 다시 걸어갈 자신이 없어서 매점 안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자 다행히 매점 이모님이 학생 주임 선생님을 불러줬어. 선생님, 여기 땡땡이 치는 학생 2명 있는데 버뜩 데리고 가 있어. 학주쌤의 따뜻한 손길로 교무실에 끌려간 우리는 한바탕 혼이 났고 나는 A를 먼저 교실로 돌려보낸 뒤 선생님에게 내가 본 것을 자세히 이야기했어. 이 일이 있기 전에 화장실 청소도구 칸에서 귀신을 봤을 때 내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의 태도가 좀 이상했거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가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자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고 선생님은 빨리 교실로 가라며 호통만 칠 뿐 별다른 말이 없었어. 나는 펑펑 울면서 너무 무서워서 공부를 못하겠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귀신을 보니까 학교에 오는 것 자체가 무서워진다. 이게 뭔지 모르니 더 무섭다면서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사실대로 말해달라 그렇게 매달렸지. 내 눈물에 당황한 학주쌤은 부랴부랴 나를 달랬고 그때 당직 중이던 다른 선생님이 지나가며 이런 말을 했어. 현수야, 걔 그렇게 무서워할 애는 아니야. 학주쌤, 그냥 사실대로 말해주시죠. 에헤이, 박선생. 그 말에 당황한 학주쌤은 내 눈치를 살폈고 내가 사실을 듣기 전에는 절대 나가지 않겠다며 레이저를 쏘자 마지못해 이야기를 꺼냈어. 에휴, 알았다. 보자, 한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학교에 어떤 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녀석이 교우 관계도 좋고 성적이 좋아서 쌤들이 다 이뻐했지. 근데 우리가 학생의 속마음을 미처 몰랐던 기라. 그의 집이 부모님은 각각 카이스트랑 서울대 출신이었고 위로 언니도 하나 있었는데 MIT 다녔다 카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엘리트 집안이었다 이거지. 그러니 부모 눈에는 이 학생의 성적이 성에 차겠냐고. 이 친구가 학교에서는 공부도 잘하고 예의 바르고 명랑했는데
집에서는 엄청 압박을 받고 있었던 거야. 이를 악물고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도 부모는 항상 더 높은 점수를 원했고, 오죽하면 공부하고 있는 애 뒤에 앉아서 항상 감시했다 하더라. 그러니 걔 마음이 어땠겠냐. 그러다가 수능이 끝나고 며칠 지나서 애가 실종이 된 거야. 어차피 수능 끝나면 출석을 다 채운 이상 나오는 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 시기에 학교 안 나오는 놈들도 꽤 많았지. 선생님들도 그래서 인마가 안 나오는갑다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밤 10시가 넘어서 애들 다 집에 가고 없는데 학교로 전화가 왔어. 알고 보니 그 애 부모가 애가 집에를 안 온다고 전화를 한 거야. 당직 쌤이 전화 받고 출석부를 보니까 출석한 기록도 없고, 결국은 다른 선생님들이랑 경찰에 부모까지 학교로 쫓아와서 근방을 이잡듯이 뒤졌지. 에휴, 진짜 안타깝게도 그 친구는 학교 뒷산에서 싸늘하게 식은 채로 발견됐는데 옆에 자필로 쓴 편지 한 통이 있더라고. 그 내용이 대충 이랬다. 엄마, 아빠, 나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이렇게 남기고 갔는데 그 애 성적이 지금까지 우리 학교 수능 성적 중에 최고로 높은 점수였다. 참, 내도 너희들 가르치는 선생님이지만 솔직히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이가. 잘하는 애를 왜 그렇게 잡아서는. 애가 참 착하고 밝았는데 그 속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겠노. 어? 에휴. 근데 그 일 이후로 학교 안에서 현수 니처럼 그 애를 목격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었어. 산 사람한테 해코지 하거나 나쁜 일은 한 적이 없으니까 니도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아이고, 선배님 오셨습니까? 그만 좋은 데 가 있어. 이라고 좋은 마음으로 빌어주라. 알았지? 이제 됐지? 버터 교실로 가라.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그녀는 아직도 여전히 학교에 있을까? 이제 그만 좋은 곳에 가서 편해졌으면 하는데 말이지. 이번 이야기는 내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겪었던 일이야. 당시 학비를 스스로 벌어서 충당하고 있던 나는 시험 기간이 되어도 평일엔 알바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 그래서 주말에 알바 가기 전에 공부 좀 해볼까 싶어서 전공책을 가지러 아침 일찍 학교에 갔지. 학교 정문을 지나서 학과 건물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대충 3-4m 거리 앞에 낯선 남자가 걸어가고 있었어.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었고 내가 걸음이 좀 많이 빠른 편인데 앞에서 느긋하게 걸어가고 있는 그 남자의 보폭을 도무지 따라잡질 못하겠는 거야. 승부욕이 생긴 나는 더욱더 속도를 높였지만 아무리 빠르게 걸어도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았어. 그러다가 어느새 학과 건물에 도착했고 남자는 1층 전면 입구에 있는 유리문을 자연스럽게 지나서 왼쪽으로 꺾어 들어갔어. 문을 밀어서 여는 게 안 보여서 문이 열려있나 싶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웬걸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거야. 학과 건물 유리문이 좀 빡빡한 편이라 온몸으로 힘껏 밀면서 문을 열어야만 했거든. 근데 그 남자는 자연스럽게 걸어서 안쪽으로 들어간 거지. 심지어 남자가 갔던 왼쪽 방향은 원래 복도 쪽인데 주말에는 복도로 이어지는 커다란 철문을 단단히 잠궈뒀었어. 남자가 다른 방향으로 간 건데 내가 못 본 건가 싶어서 주변을 둘러봤지만 복도에는 내 발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 그럼 그 남자는 대체 어디로 간 거지? 설마.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내가 또 뭔가 이상한 걸 봤다는 느낌이 들었고
난 그대로 몸을 돌려 건물을 빠져나와서 고장 집으로 가버렸어. 그리고 그 학기 시험은 망쳐버렸지 뭐. 떼헷. 시간이 흘러 취업을 하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직업 특성상 난 야근을 굉장히 자주 했는데 집과 회사의 중간에는 커다란 8차선 도로가 있었어. 그래서 횡단보도가 아닌 육교로 길을 건너야 했는데 그날도 야근을 마치고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그 육교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지. 앞에는 어떤 여자가 올라가고 있었고 육교 너머에는 온통 주택가라 늦은 시간엔 길을 오가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 나는 이 근방에 사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계단을 올라갔는데 다 올라가고 보니 여자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거야. 8차선이나 되는 도로이니 그 길이만큼 걸어가야 하는데 계단 서너 칸 정도 앞서서 걷고 있던 그 사람이 신기루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지. 그걸 깨달은 순간 기분이 너무 이상하고 무서워졌지만 내 몸이 피곤한 게 우선이라 그냥 바로 집에 들어가서 기절하듯 잠이 들었어. 다음날 야근을 마친 후 비슷한 시간대에 육교를 올라갔는데 뭔가 낯이 익은 사람이 육교 중간의 난간에 팔을 걸치고 서 있는 거야. 자세히 보니 어제 육교에서 봤던 그 여자였는데 옷이 똑같아서 기억이 나더라고. 순간 가까이 다가가기 무서웠지만 다른 길로 가려면 거기서 20분 정도를 더 걸어가야만 했어. 나는 잔뜩 긴장한 상태로 여자를 애써 무시하려 노력했고 최대한 먼 곳을 바라보며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 거리가 점차 좁혀지자 여자가 내 쪽을 쓱 하고 돌아봤고 너무 놀랐지만 최대한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며 자연스레 계속 걸어갔지. 그런데 나를 지그시 바라보던 그 여자가 갑자기 느린 동작으로 난간을 타고 올라서더니 그대로 아래로 훅 떨어져 버렸어. 평범한 모습을 한 사람 형체가 육교 아래로 떨어진 걸 보니 정말 어찌 할 방법이 없더라. 나는 마구 비명을 지르며 재빨리 난간 아래쪽을 쳐다봤어. 근데 없어. 난간과 거리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고 자동차들은 아무렇지 않게 빠른 속도로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지. 여자는 거기서 또다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고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굳어버린 나는 한참을 멍하니 주저앉아 있다가 겨우겨우 가방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갔어. 그날 이후로 육교 자유낙하 귀신은 내 꿈에 자주 나타났고 과거에 내가 꿨던 악몽과 비교를 하면 그다지 무섭진 않았지만 갑자기 튀어나온다거나 세 발자국 앞에서 자꾸만 아래로 떨어지며 자신의 존재감을 내비추었지. 여자는 추락한 뒤에 그로테스크한 모습으로 날 보며 씩 미소를 지었고 그 모습이 너무 무섭고 끔찍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가 출근을 하는 게 일상이 돼버렸어. 안 그래도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가 넘어서야 퇴근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잔업을 하거나 주말 근무까지 했으니 항상 잠이 부족했던 나로선 정말 죽을 맛이었어. 처음에는 짜증이 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분노의 감정이 느껴지더라. 아니, 사람이 먹고 살려고 이렇게 피곤하게 살고 있는데 자기는 핑핑 돌면서 그 몇 시간 자는 시간을 방해한다 생각하니 귀신이 증오스러워지더라니까.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잠을 하루에 2-3시간 정도밖에 못 자니까 그때는 정말 내 정신이 아니었어. 그날도 여자는 꿈속에서 나를 놀래키며 확 튀어나왔고 참다 못한 나는 정색을 하면서 마구 소리를 질렀어. 아이씨. 야, 나는 여자의 뺨을 야무지게 때리며 악에 받쳐 말했어. 너 한 번만 더 내 자는 거 방해하면 가만 안 둬? 내가 당장 죽어서 너처럼 귀신 돼서 영원히 너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거야. 내가 못할 것 같지? 두고 봐.
더 이상 죽지도 못하는 니까지 거 진짜 죽고 싶도록 만들 테니까. 그날 이후로 여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여자 말고 다른 귀신들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야. 귀신들 사이에서 이 구역의 미친년은 쟤라고 소문이라도 난 걸까? 야, 니들이 직장인의 비애를 알아? 아무리 귀신이라도 생업에 찌든 직장인은 좀 가만히 냅두라고. 계속 건들면 확